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역사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죠?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선생님이 교재를 가지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의 이 요약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강의 설명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순서를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세포의 발견이라고 나오죠. 세포의 발견,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되겠어요. 로버트 훅 세포의 발견. 이 사람이 세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었고 죽어있는 세포의 세포벽이었어요. 그에 이어서 이제 세포설의 등장과 확립을 위해 식물세포설, 동물세포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슐라이덴이 식물을 연구했고 슈반이 동물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식물,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순서는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포설의 확립이라고 해서 피로가 나옵니다. 피로는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세포설의 확립. 세포설을 보셔야 돼요. 세포설은 일종의 귀납적 탐구 과정의 하나의 예인데요.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세포는 이전에 존재하던 세포로부터만 생성된다는 이론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세포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로버트 후, 그 다음에 슐라이덴 식물세포설, 슈반 동물세포설, 세포설 확립, 피로 뭐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 5번, 6번, 7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대와 중세의 생명 연구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좀 보시면 이 사람이 우리 기원전 4세경에도 500종 이상의 동물을 관찰했답니다. 그리고 분류를 시도했대요. 네, 분류의 시작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인가 봐요.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자연 발생설을 들어보셨나요? 생물이 무생물로부터도 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파스테르도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 자연 발생설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요. 그 다음에 미생물과 감염병의 연구를 좀 볼게요. 미생물 발견은 누구죠? 레이웨 훅이에요. 로버트 훅과 좀 헷갈리시는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너의 종두법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스테르는 중요해요. 파스테르는 밑에 보시면 요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강의 때 설명이 되었죠.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에 대한 실험. 이 사람이 생물 속생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아니고요. 생물 속생설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입증, 확립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온살균법에 탄저병 백신, 광견병 백신 등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코흐는 세균 배양에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한 사람이 바로 코흐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항생물질 발견이 나와요. 이건 이제 플레밍이죠. 플레밍이 원래 세균 연구하다가 우연히 이제 운 좋게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 증식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항생제죠, 여러분. 네,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이제 우연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유전의 기본 원리하면 1665년에 멘델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전인자, 가설. 유전인자가 뭔지는 몰랐어요. 네. 성분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설 나오죠. 1926년 모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데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기능 규명이 그 다음입니다. 연도는 모르더라도 순서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둘과 테이텀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인데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암호하고 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기능을 이제 최초로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암호하고 있다.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 설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유전물질의 본체. 자, 유전물질이 뭡니까? DNA죠.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에이벌입니다. 페렘 쌍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전물질이 DNA임을 확인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크릭이죠.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발견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많아요. 유전자 발현의 조절 과정.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원핵생물이 단순하니까 원핵생물부터 연구가 됐겠죠? 우리 같은 진핵생물 전에 자코브와 모너라는 사람이
대장균으로부터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저당 오페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유전보호 해독, DNA의 몇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니런버그와 마르테이가 이제 확인하죠. 3염기 조합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지정되고 있다는 것을 표로 정리합니다. 코든표라고 아시죠? 그 다음에 유전자 제작 기술 1973년이죠. 코엔과 보이어가 제한요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정 염기서를 인식해서 잘라주고 그것을 운반체에 옮겨서 숙주에 넣어주면 숙주의 증식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유용한 유전자도 함께 증식을 해서 다량의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1973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NA 증폭 기술 나와 있어요. 멀리스 나와 있죠. 종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이건 PCR,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이거는 DNA를 짧은 시간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범죄 현장에서 나온 혈흔의 소량의 DNA를 증폭해서 범인이 누군지를 검거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드라마 같은데 친자 확인 같은 거 할 때 칫솔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머리카락, 목은 아무튼 소량의 DNA를 증폭할 때 이런 PCR 기계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유전체 사업 연구가 있습니다. 2003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화살표로 이렇게 쭉 이어서 연결해서 관심 가져서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와 진화. 분류의 아버지가 린네인데 린네가 분류 시작한 게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동물 분류를 했다고 했으니까 분류 체계를 좀 체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본 단위인 종의 개념. 우리가 사람 종이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명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하면은 이 두 개가 나와요. 용불용설과 자연선택설. 용불용설은 쓰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라마르크의 주장. 라마르크가 처음에 기린이 목이 짧다고 했어요. 근데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목을 자꾸 쓰다 보니까 짧았던 목을 가진 기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이 길어졌고 후천적으로 획득했고 그들이 자손을 남겼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자손이 목이 길었다 이런 얘기인데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잖아. 잘못된 설명이고 이어서 나온 것이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의 가정은 용불용설을 라마르크는 원래 기린이 목이 짧은 애들만 있었다고 했던 거고 자연선택설은 짧은 녀석, 긴 녀석, 중간 녀석 형질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형질의 다양성.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그 특정 환경에 유리한 녀석들만 자연적으로 선택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못 긴 기린들이 생존에 유리했겠죠. 걔네들이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었고 그런 자연선택의 과정이 누적되면서 종의 분화,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한 것이 자연선택설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도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할지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수능 공부가 아닌 이상 내신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뭐 관찰이다, 실험이다 이렇게 분류하도록 출제하진 않을 겁니다. 관찰이 뭐냐, 실험이 뭐냐, 실험에는 얘가 있고 관찰은 얘가 있다 이런 건 출제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좀 봐주시고 요건 좀 봐주세요. 실험 과정은 제가 강의 때도 설명드렸고 여러분도 좀 보셔야 될 게 대조군, 실험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실험을 통해서 뭔가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 것들을 처리한 집단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그것과의 비교 기준,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야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대조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실험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첫 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에 정보의 수집과 마찬가지. 여기도 뭐 정보 수집과 분석, 적절한 실험기구 사용 이런 것들은 창의적 발상 그냥 읽어보시라. 네, 문제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죠. 생명과학의 연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뒤, 전후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그리고 좀 분류 구분한다면 세포설과 관련된 이야기들,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들,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들, 뭐 마지막에 나왔던 뭐 진화, 분류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 연표를 좀 구성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줬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고